김건희 여사의 고가 명품 가방 수령 의혹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추이를 주시하면서도 마치 뭔가 큰 거라도 잡은 것처럼, 마치 뭔가 꽃놀이패라도 쥔 것처럼 고무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별도 태스크포스 구성과 김영란법 개정 등 다양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에 우리 우파 진영 내에서도 이번 이슈를 바라보는 시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책임론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 사건의 본질을 따져보고 이와 함께 오늘 발표된 공정언론시민연대의 성명서를 함께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자, 이른바 김건희 여사 고가 명품 가방 수령 의혹이 어제 불거졌죠. 앞서 서울의 소리는 지난 27일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13일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무실에서 최재형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는 듯한 모습이 찍힌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최 목사는 카메라가 달린 손목 시계를 통해 당시 상황을 고스란히 촬영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뒷배에는 서울의 소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손목 몰래카메라는 물론 명품 가방 등도 서울의 소리가 구매하고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함정 취재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인데 매우 악랄하기 짝이 없는 행태이지요. 자,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영상 속에 등장하는 재미교포 목사 최재형은 처음부터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김 여사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의 집안 어른들이 일찍 작고한 김 여사의 부친과 마치 깊은 친분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 김 여사에게 접근했고, 자신을 미국 내에 상당한 기독교 인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김 여사의 경계심을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김 여사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데 성공한 최 목사는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면서 김 여사에게 특정 인들에 대한 면담을 요청한다던가 각종 민원들을 쏟아냈다고 하는데요. 아마 추정컨대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뭔가 권력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것을 들춰내기 위해 이것저것 던져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 가지 미끼를 김 여사에게 던졌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김 여사가 돌아가신 아버님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최재형에게 최대한 예의를 다하는 어떤 응대 차원의 모습만 보였을 뿐 어떠한 요구사항이라든가 민원 같은 것을 들어주지 않았고, 이에 결국 서울의 소리와 최 목사가 선택한 방법은 명품을 미끼로 한 함정 취재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악랄하다, 이런 표현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에 민주당은 마치 꽃놀이패라도 쥔 것처럼 들떠있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현재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함정 취재를 거론하며 판을 키우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함정 취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김 여사가 일단 가방을 현장에서 되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논리를 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실은 현재도 해당 가방을 받았던 원상태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의도대로 이번 사건 판이 커지게 되면 뭔가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민주당 내부는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실제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령 의혹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추이를 주시하면서도 별도 태스크포스 구성과 김영란법 개정 등 다양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이슈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 책임론과 관련해 우리 진영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김건희 여사 책임론이라는 게 뭐냐? 서울의 소리와 MBC 출신 기자의 악랄한 어떤 함정 취재였다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한결같은데 왜 이런 놈들에게 김건희 여사가 말려 들어갔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친분을 미끼로 접근하는 사람을 쉽게 내치지 못했을 거라는 점은 100번 이해가 가고, 이게 바로 서울의 소리와 MBC 기자가 노린 점이겠지만, 그래도 김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지켜야 할 경계심을 절대 풀어선 안 되는 것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는 뭐 한 것인지, 만약 이런 사람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쇼핑백에 김 여사를 해칠 만한 어떤 물건이라도 담아왔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지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점 등을 놓고 보면 역시 초점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 이들의 악랄한 공작이 또다시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패턴 역시 비슷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친민주당 유튜브 매체나 김어준 방송 같은 곳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JTBC나 MBC 같은 방송에서 이슈를 확대 재생하고 그 다음에는 여지없이 민주당이 참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이슈도 역시 지금까지 보인 패턴과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번 이슈와 관련한 공정언론 국민연대의 성명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어제 발표된 MBC 제3노조의 성명서에 이은 두 번째 언론 관련 단체의 성명서인데요. 제가 먼저 꼼꼼하게 읽어봤더니 워낙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명서를 여러분들께 그대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이슈와 관련해 여러분의 판단을 돕는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공정언론 국민연대의 오늘 성명서를 제가 낭독해드립니다. 공정언론 국민연대 성명서, 함정취재 관련자들 즉각 수사해야, 취재윤리 내팽개친 범죄 행위. 편향적 기사로 악명 높은 좌파 매체 서울의 소리가 또다시 불법 취재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함정 취재다. 작년 20대 대통령 선거 직전 김건희 여사와의 사적 통화를 공개해 법원으로부터 불법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이다. 서울의 소리 측은 함정 취재를 위해 고가의 명품백과 몰래카메라용 시계를 구입했다. 그런 다음 제3자를 동원해 대통령 부인에게 이를 전달하는 과정을 몰래 촬영하게 했다. 서울의 소리가 불법 영상물을 공개하자 JTBC가 무려 3꼭지로 후속 보도를 냈다. 뒤이어 민주당이 대통령실을 향해 선물을 받은 것이 사실이냐, 부정한 청탁은 없었는지 밝히라며 정치 공세를 펴고 나섰다. 질문 형식을 빙자해 불법 행위의 공모에 민주당이 가담하지 않았다는 뉘앙스를 드러내려 했지만 서로 짜고 하는 짓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수법은 작년 김건희 여사와의 불법 녹음물을 공개할 때와 복사판이다. 당시도 서울의 소리가 녹음한 불법 취재물을 MBC가 받아 전 국민을 상대로 방송하자 곧바로 민주당이 가세했다.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이들의 일탈을 언론의 취재윤리와 책임 있는 공당임을 포기한 저질 정치 행위로 규정한다. 이번 사안을 따져보자. 대통령 부인이 평소 친분 있는 성직자를 만나 선물을 받았다.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기업인이나 공직 후보자들과는 달리 이해관계에 얽혀있지 않은 성직자를 만나는 만큼 상대를 편하게 대했을 것이다. 아울러 안면 있는 목사가 주는 선물을 거절하는 것도 상대방을 민망하게 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는 일이다. 반면 서울의 소리 측의 취재 방식은 공작적 성격이 짙은 불법 행위이다. 서울의 소리는 사전에 짠 시나리오에 따라 거액을 들여 명품백과 몰래카메라용 시계를 직접 구입했다. 그런 다음 이를 전달할 인물로 평소 대통령 부인과 친분이 있는 목사를 찾아냈다. 이 목사를 이용해 선물 전달 과정을 불법으로 촬영했다. 취재를 빙자해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그러고도 민주당과 한 목소리로 대통령 부인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떠들고 있다. 작정하고 달려드는 이런 짓에 대한민국 국민 중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다. 이 부도덕한 행위에 싸구려 좌파 매체로 비판받고 있는 서울의 소리와 일부 방송사, 민주당이 공조하고 있는 것이다. 제 이번 불법 행위에 다른 누구도 아닌 성직자가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은 경악스럽다. 대통령 부인이 종교인의 양식과 인격을 믿고 신뢰로 대하는 동안 목사는 상대방의 선의를 악용해 몰래 손목시계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도둑 촬영을 해댄 것이다. 도대체 성경책 어느 곳에 목사가 이런 짓을 해도 좋다고 가르치고 있나? 몰상식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다. 작년 여름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당시 신부 두 사람이 대통령 부부가 탄 비행기 추락사고를 기도해 한 사람은 교계에서 파문당했고 다른 한 명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목사 역시 성직자로서 자격이 없다.
교계는 성직자의 존엄과 명예를 훼손하고 신뢰를 배신한 범법자를 즉각 파문해야 한다. 아울러 사법당국은 이번 불법 행위에 대해 서울의 소리와 목사의 실정법 위반 여부를 즉각 조사해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 책임을 단호히 물어야 한다. 민주당이 책임있는 공당이라면 상습적인 불법 왜곡 취재로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되어온 매체들의 편승에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하는 짓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 자금의 나라 안팎 사정을 생각하면 정당이 국민을 위한 정책 개발에 전력 투구에도 부족할 판이다. 내년 총선엔 국민이 나서서 무자격자들을 모조리 낙선시켜야 한다. 이 불법 영상물을 보도한 MBC 출신 한 기자는 함정 취재를 정당화하는 개변을 늘어놓았다. 함정 취재를 통해 얻게 되는 국민의 알 권리가 함정 취재의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는 높은 경우 함정 취재를 인정한다고 규정했다. 궤변이다. 특정 매체와 목사가 짜고 억지로 특정인을 범법 대상의 시비거리로 만든 짓이 어떻게 중대한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는 말인가? 이러니 국민이 언론 노조가 지배하는 방송사들과 좌파 매체들을 겨냥해 정상적인 언론사가 아니라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스피커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다. 끊임없는 편파, 왜곡, 불법 보도로 건강한 언론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방송사들과 서울의 소리 방송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한계에 이르렀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